안녕하세요. 치톡의 김성룡 원장입니다. 오늘은 치과에서 진단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우리 상황별로 A치과, B치과에서 진단이 어떻게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충치는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있는데요. 초기는 범랑질까지 충치가 먹은 것, 중기는 상아질까지 먹은 것, 말기는 신경까지 충치가 침범한 것을 말합니다. 초기 충치, 범랑질만 충치가 먹은 경우에는 레진 치료, 상아질까지만 충치 먹은 것은 인레이 치료, 신경까지 침범한 건 신경 치료하고 크라운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A치과에서는 충치가 3개가 있다. 그리고 잇몸 치료를 2개 하셔야 된다. 2개의 치아는 한번 지켜보자. B치과에 갔더니 B치과에서는 충치가 5개가 있고 치아가 흔들리는 치아가 2개가 있어서 2개는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셔야 된다 라고 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A치과의 경우 충치의 크기에 초점을 맞춘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충치의 경우에는 정기검진을 통해서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고요. 당장 무조건 지금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충치들만 지금 치료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린 경우입니다. 반면에 B치과의 경우에는 충치의 개수 그리고 예방에 초점을 둔 진단입니다. 5개 중에서 3개의 충치는 이제 치료가 무조건 필요한 필수 단계고요. 나머지 2개의 충치는 이제 치료 권장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치과에서는 치료해야 할 충치가 3개가 있고 2개는 충치가 깊지 않으니 정기검진하면서 지켜보자 라고 했고, B치과에서는 충치 5개 모두 치료하자라고 했습니다. 어느 한 치과가 잘못된 진단을 내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치과에서 인레이 치료를 하자고 했는데 B치과에서는 신경 치료를 하자고 하는 경우 먼저 살펴볼게요. 충치의 크기가 애매한 경우에는 인레이로 치료하자고 할 수도 있고 신경 치료를 하자고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치아 보존을 중시하는 치과 의사들은 정기 검진을 하면서 좀 더 지켜보자고 말할 수도 있고, 예방을 중시하는 치과 의사들은 나중에 더 심해지기 전에 미리 레진으로 치료하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치과에서는 잇몸 치료를 하자고 했는데 B치과에서는 임플란트를 하자고 한 경우를 볼게요. 잇몸이 염증 상태고 치아가 조금 흔들리는 경우에 적절한 잇몸 치료를 통해서 염증 상태를 회복시키고 치아가 흔들리는 것도 다시 단단히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잇몸 상태가 정도를 벗어나게 흔들리거나 염증이 심하다고 하면은 아무리 잇몸 치료를 해준다고 해도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잇몸 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이 애매한 경우 A치과에서는 치아 잇몸 치료를 해보고 최대한 발치하고 임플란트하는 시기를 늦추자고 하는 것이고, B치과에서는 애매한 치료를 하느니 빨리 발치해서 잇몸을 회복시키고 임플란트라는 확실한 치료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임플란트를 많이 해야 되는 경우 또 치료비가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임플란트의 개수가 차이가 나서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치톡의 김성룡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